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SBET 관련된 추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추이를 더 어떻게 모아갈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채 관련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CEO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파이프 투자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해 왔는데 그게 대략 한 60억 달러 규모 추이를 활용을 했었다. 이제 앞으로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추가로 11주도 채 되지 않아서 26억 달러 조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보유 자산이 33억 달러 정도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실탄이 조금 더 남아져 있어서 추가로 구입을 연달아 이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조달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아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좀 명확하게 있으면 주가가 또 못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쭉쭉쭉 보게 되면 뭐 중요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디파이 확장성을 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수익 부분을 좀 더 다채롭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쭉 또 보다 보면 이제 국채 매입 부분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 부분을 이제 이도도 모아가겠지만 이제 필요시 국채 부분에 따른 수익성, 그러니까 즉 이 회사에 따른 수익성 부분이 이제 지속성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산 배분 효과를 좀 신경을 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해서 기관 투자자 최고 수준의 스테이킹 제공하는 구조를 구축을 했다. 그러니까 즉 위임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후에는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컨센시스와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도 이제 말 그대로 컨센시스한테도 이제 약간 뭐 위탁 형태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같이 비즈니스 이제 협업하는 형태로도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뭐 컨콜에서는 뭐 딱히 뭐 주식을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도 있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한번 내용 정리를 좀 해주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망적으로 좀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밀렸던 이유가 이더리움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이때가 대충 한 66%였는데 이제 6%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저번에도 이제 7% 구간대까지 내려왔었을 때 어땠습니까? 한 방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빨리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었죠. 내려오니까 좀 이제 이 마의 곡선, 이 7%의 마의 곡선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면서 가져갈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시점에서는 이제 도미넌스의 약간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경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 추이에서 가장 이슈 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아무래도 이제 순유입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잘 긁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언스테이킹 비중도 역대 최대 규모까지 튀어오르고 있는 점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엑시트해서 좀 튀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차익거래 부분을 이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소화 물량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부분으로 이제 쇼부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 뭐 비트마인이나 그 다음에 샤프링크 같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제 이거 하나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더리움 추이에서 이더리움의 이제 수수료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이제 디플레이션 부분이 제대로 이제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감소되는 가속도가 이제 붙는다라고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예, 그 시점 때까지는 이제 개별 종목들이 이제 막 인기 몰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수익성과 직결성은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당장 수익을 낼 거라고 하면 여전히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ETF, 이더 T나 이더 U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이더의 디플레이션 비율이 얼마나 빨리 올 거냐, 그리고 이더의 수수료 부분에 따른 체질 개선이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시점 대비부터는 엄청나게 이더가 올라가는 가속도 대비보다는 개별 종목에 있는 가속도가 더 빨리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동향 추이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지금 구포펀드나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의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기반 추이를 여전히 잘 밀어주려고 하는 동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인베이스나 이런 쪽의 동향이 요즘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쪽에서 개인 거래 비중은 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코인베이스 기반 쪽에서 USDC를 좀 더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요즘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스코 퍼센트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 거래소들이 요즘에 이제 하고자 하는 유형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뭐냐?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추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래소들이 이미 있는 거래소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거래소들이 아마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부분의 허가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대부분 이제 코인 담보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한다. 특히나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추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국내 쪽에서도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권에서, 그리고 금융권 말고는 뭐 네이버가 하겠다, 카카오가 하겠다 이런 거 별로 뭐 시너지 효과,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업비트 빗썸 왜 기간이 하나 더 얹어가지고 여기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자체가 자기에 있는 담보물, 그러니까 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담보물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대출 장사 부분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적인 예시 하나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약간의 이제 대출 부분이나 기간 대출 부분을 좀 열어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지 않겠냐. 왜냐면 이미 업비트나 빗썸은 원화 마켓 부분을 활성도를 높여 놨기 때문에 이제 담보물을 설정해 놓고 원화 스테이블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원화 마켓에 남아져 있는 김치코인들은 약간의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것도 말 그대로 테마성, 시즌 아주 짧은 시즌용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대비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 4년 주기 패턴 이후에 마스터 플랜 기준에 이제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10월에 이제 마켓의 피크 주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충 정점 시기가 이제 10월 15일부터 뭐 누구는 11월 15일까지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넉넉 잡고 내년 1월달 지나고 2월 1일 기준 이전 때까지는 러프하게 준 거고, 만약에 어느 정도 그 시일 안에 뭐 약간의 버프 효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물량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들어오고 있는 자금 대비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짜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